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112쪽입니다. 그러니까 4장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개인 법에 몇 가지 규제를 정해놓고 개인들은 그것을 어기지 마라.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관청에서 무슨 단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지어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산업단지 건설, 아니면 무슨 주거단지 건설,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개인 회사들이나 건설회사나 그런 데서 알아서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고 도면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멋진 동네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보시면, 그러니까 112쪽에 제1절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먼저 1번 지구단위계획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사례 경기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동탄 신도시 동탄 1동탄인데요.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113쪽에, 그러니까 그 박스에 위에 있는 박스죠. 화성동탄 1동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승인사업 2006년 괄호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904만 제곱미터인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11만 제곱미터이다. 복합단지 그 중심상가로 얘기하는 곳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1.2% 차지하는 복합단지에 53쪽 분량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면적 1%에 53쪽, 50쪽. 그러면 면적 100%면 5,000쪽 도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동탄 1신도시가 거기 건설회사들이 지 맘대로 지은 게 아니라 관청에서 발표한 5,000쪽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책이 900쪽인데요. 이 책 6권 정도의 그런 그 도면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5,000쪽 도면으로 동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뭐 자세한 그림은 그러니까 그림을 너무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줄여서 해놔서 잘 안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 가운데 이 부채꼴 모양, 그러니까 그 중심 상가가 있습니다. 그걸 확대한 게 이제 왼쪽이고요. 여기 이제 5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이제 뭐 칼라인데 흑백으로 하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11, 112, 113, 그러니까 121, 그다음에 12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필지가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그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의 일부고 53쪽의 일부라고요. 그러니까 1번 기반시설, 다음 쪽에 2번 114쪽에 건축물의 용도 등이 있고 그 표가 옆으로 6칸 있죠. 111에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짓는데 주상복합으로 지으라고요. 112에는 그러니까 판매 영업시설을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113에는 숙박시설로 호텔을 지으라고 돼 있고, 다음에 121에는 주상복합을 지으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122에는 그러니까 판매 영업시설을 넣어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무슨 큰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고 큰 할인 매장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호텔 자리인데 이제 호텔 안 짓고 거기를 빈 땅으로 놓고 있다가 뭐 얼마 전에 무슨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땅의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넣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동탄에 가장 금싸라기 땅을 샀습니다. 111 이 땅을 산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이트클럽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어요? 없죠. 주상복합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13 땅을 산 사람은 그러니까 뭐 중간에 누군지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땅 어느 누군 산 사람이 이인숙 씨라고 치죠. 그러니까 이인숙 씨는 자기는 여인숙을 좋아합니다. 여인숙 지을 수 있어요? 여인숙 지을 수 없죠. 뭐 지으라고 돼 있어요? 호텔을 지으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지어라 라고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어지간한 신도시가 보면 어느 뭐 큰 사거리 그러니까 곳곳에 가끔 몇 군데 하나씩 그러니까 주유소 땅이 있죠. 그러니까 옆에는 큰 상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유소 1층짜리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뭔가 기름 넣어주고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큰 돈을 벌어요? 상가에서 큰 돈을 벌어요? 상가에서 큰 돈을 벌겠죠. 건설 비용은 누가 지 돈 갖고 집 지어요? 다 은행 돈으로 집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주유소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유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유소인 거죠. 거기는 누가 땅을 사더라도 거기는 계속 주유소입니다. 뭐가 변경되기 전까지요. 이 단지 전체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거기서는 주유소입니다. 사람도 밥 먹지만 자동차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띵동 땡동 밥 줘, 밥 줘. 자동차 밥을 줘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다 상거로만 차 있으면 들어온 사람 자동차 기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밥을 못 줘서 차를 세워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용도를 짓는지 또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아래줄 보시면 색채, 그 위에 형태, 형태의 두 번째 점, 외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에 2분의 1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해야 된다. 샤타를 뭐로 할지까지 다 정해놨다고요. 여기 건물의 1층들에서는 그러니까 투시벽, 벽을 건너봐요. 무슨 얘기예요? 유리창으로 하라고요. 아니면 투시형 셔터, 짜짜짜짜짜짜 내리는 셔터 말고요. 그러니까 쇠파이프 셔터가 있죠. 쇠파이프 셔터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둑놈을 막을 수 있고 안에 그러니까 쇼윈도우 진열장에 불 켜놓고 그러면 거기 항상 그러니까 환하게 밤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멋진 풍광을 볼 수가 있고 그 뭐 쇼윈도우 안에 있는 뭐 무슨 마네킹에 뭐 걸쳐놓은 게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껌껌한 셔터로 쫙 내려져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 것과 그러니까 진열장이 쫙 돼 있고 쇼윈도우로 돼 있고 거기에 투시형 셔터로 돼 있는 곳을 지나가는 것과 다르겠죠. 그런 것까지를 다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여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온나라 루이스 계속 찍어 보시고요. 뭐 어지간한 큰 건물 들어선고되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15쪽 와서요. 굵은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행위 제한 지구 단위 계획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행위 제한은 도면으로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림에서요. 왼쪽 11, 12, 13, 14, 15 땅이 있습니다. 18가지 용도가 허용된다고요. 준주거지역. 그러면 18가지 중에서 뭘 지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오른쪽이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단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냅니다. 그리고 21번부터 25번까지 해서 24, 25에는 공동택을 짓는다. 23에는 업무시설을 짓는다. 22에는 판매시설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21번 땅은 콘크리트만 쌓여서 만드니까 공원으로 한다 라고 하는 도면을 냈습니다. 그러면 11, 15 동네가 좋아요? 21, 25 동네가 좋아요? 21, 25 동네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건축할지 어떻게 건축할지까지 관청에서 개입하는 거죠. 박스 있는 거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116쪽에 두 번째 박스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제도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제도는 미국의 뭐 조닝 시스템, 뭐 무슨 스쿨 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O-N-E 조닝 시스템.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용도지역별로 허용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가는 방식으로 건축 용도 제한을 공고하고 개인은 필지별로 종류의 제한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책 잠깐 앞으로 가서 69쪽 보시면 69쪽에 있는 그 표를 정해서 발표한다고요. 용도지역 정하고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개인은 그 중에서 골라 짓는다. 아니면 피해 짓는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고 끝.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어떤 게 들어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116쪽. 그러니까 두 번째 표의 오른쪽. 독일의 B플랜 등등 유럽의 제도입니다. 지구나 단지를 정합니다. 지구 단지별로 도시공계획, 환경계획을 아우르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개인은 그 건축계획대로만 건축해야 된다. 어떻게 건축할지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프랑스의 파리에서는 어느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낡았다고요. 그래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것 갖고 시민 투표, 그러니까 6달 동안 시민 토론회가 진행되고 시민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거 못한다. 그냥 그러니까 껍데기만 고쳐서 써라, 리모델링해서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 내 건물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파리시에서 기본 전제가 그 건축주도 인정하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라고요. 사적 재산권 인정되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은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그 개인 게 아니라 파리 시민 전체의 거라고요. 파리 시민 전체가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바탕이 깔려 있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꼭 그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선, 악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중세시대나 등등등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 안에서는 모여 사니까 이것저것 같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서로 규제를 하는 것이 그냥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그런 데 보면은 뭐 스위스 어느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조그만 지방도로 가는데 길거리에 있는 집들마다 그렇게 뭐 화분들을 다 대놓고 집마다 그렇게 이뻐요. 사람들이 마음이 이뻐서요? 그런 게 아니죠. 화분 안 나오면 벌금 나와요. 화분 안 내놓으면 벌금 나와요. 빨간 꽃 내놔야 될 때, 그러니까 파란 꽃 내놓으면 벌금 나와요. 꽃 내놨는데 꽃 죽어 있으면 벌금 나와요. 그게 200년, 30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쓰레기 분리수거, 뭐 기본이잖아요. 신호등 지키고 다니는 것, 기본이잖아요. 뭐,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8688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8688 올림픽 때,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요. 그러니까 KBS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뭐 드라마 끝나고 나면 뉴스 하기 전에 등등등 공익 광고 제일 많이 나오던 게 뭐고요? 신호등 지키세요.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광고가 서울에 남대문이 있으면 남대문 앞을 어느 아저씨가 그러니까 리어카에 물건 싣고 차가 막 빵빵 지나가는데 차 손들고 세워가면서 거기를 무단횡단하고 빨간불인데 아저씨들 막 건너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이었고 외국 사람 오니까 제발 좀 지키세요. 그게 그때 공익 광고에 가장 많이 나오던 거였다고요. 지금은 기본 생활이 된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를 전제로 깔고 그다음에 이제 본 내용 시작하죠. 116쪽 제일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단지를 정합니다. 개인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지 맘대로 짓는 게 아니라 심지어 1층 샤타 모양까지도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줍니다. 개인들이 삐쭉빼쭉 짓는 것보다 여기서는 도면대로 하는 거니까 좀 더 크게 지어도 깔끔하게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도면이죠. 도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해라. 계획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은 사람은 오스카상을 탄 거잖아요. 들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단지 계획이죠. 단지를 정하고 단지 계획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말장난 단지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지단 계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단 계획 그러고 있으니까 욕먹을 게 뻔하죠. 뭐 지단 붙여 어디 뭐 놀러가 김밥 싸. 그러니까 또 아니면 프랑스 축구 선수 지단 은퇴한 지가 언젠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고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있죠. 그냥 말장난은 뭐 몇 번 소리해서 쫓아가시면 되고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도면이 6글자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니까 구역을 정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지를 정했으면 몇 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붙어서 복잡해졌습니다만 노란색 4가지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공법에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잡으셔야 되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농지법 끝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따라서 이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17쪽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대기 원칙, 국가 차원의 문제면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첫째 줄 국토계획법에 이러저러한 건축관리 규정, 둘째 줄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규정, 넷째 줄 주차장법에 주차수요 유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괄호 대지 분할 제한 등 안전 관리 규정은 완화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 괄호 완화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5층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붙으면
거기에 10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고요. 굵은 3번. 단지를 정했으면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괄호. 단지를 지정했으면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 말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의 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안정하여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 두 곱빼기 짓게 해주세요 제안을 해서 통과됐다고 짜고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5년 내, 그러니까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안에서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도면대로 건축을 하라고요. 완화 노리고 땅값 올리고 땅 장사만 하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거죠. 5년 안에 건축에 들어가야 된다. 다음 쪽 가세요. 118쪽에 제2절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거의 맞물려서 쓰고 있습니다. 굵은 1번은 땅바닥에 대한 얘기예요. 땅바닥이니까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얘기지만 아무튼 맞물려서 쓰고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네 글자, 도시군 세 글자,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광시군 안에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그러니까 토지용 압류와 기능의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토기 미양채는 초점이 아니고요. 첫째 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는 거죠. 단지를 정합니다. 첫 번째 괄호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괄호 서울에만 360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괄호 특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정한다. X인 거죠. 단지를 정하는데 어느 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죠. 그게 무슨 단지가 됐든 어느 시군의 그러니까 일부이지, 어느 시의 일부, 군의 일부에 정하는 거지 시 통째로 하나의 단지 그런 건 없다고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기건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도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건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보시죠. 두 곱빼기 건물이 커집니다. 사람도 두 곱빼기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도로수도 아수도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다음에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어떻게 건축하라, 심지어 1층 샤타를 어떻게 한다 까지도 다 써놓는 거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도면의 건축에 대한 사항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 이유리 씨, 이유리 춤 선생은 누구고요? 길건. 여기는 뭐고요? 기건.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1호와 2호 사항을 포함한 주의사항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작은 1번 대통령자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사항은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3번 이하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괄호 용도지역, 주상공록, 용도지구, 취경, 보호, 개방, 내세의 세분과 변경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 나왔는데요. 다음 쪽 보시면 표가 119쪽 제일 위에 표가 4줄이 있죠. 첫째 줄 어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구단위계획 A를 붙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지구단위계획 A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둘째 줄이요. 그 두 곱빼기 완화 더 크게 짓게 되니까 둘째 줄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 칸 A건 도시군관리계획, B건 A건 해당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어떤 문서로 결정을 해야죠. B 주거지역을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그래서 A건, B건 각각 한 건, 두 건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호치키스로 묶어서 호치키스 말이 아니죠. 옳은 말이 아니죠. 스테이플러 아니면 나비클럽으로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요. 셋째 줄, 2종 일반 주거지역에 C,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죠. 그 다음에 넷째 줄,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죠. 세 번째 칸, C도 도시군관리계획 한 건, D도 도시군관리계획 한 건, 각각 한 건, 두 건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건 스테이플로 묶을 수가 없다고요. 나비클립으로 묶을 수가 없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은 큰 변경. 이건 중요한 변경.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지 뭐 딴 거 할 때 어영부영 대충 묶어서 같이 처리할 수 없다고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 내주려. 첫째, 주거지역 내의 변경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때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소련말은 소련말이고 내용은 내용이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소련말은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서 쌓아가면 되는 거죠. 셋째 줄,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은 큰 변경,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넷째 줄, 지구단위 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X. 틀린 거라고요. 3-2부터 8까지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 3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120쪽에 굵은 3번 완화 내용 얼마나 풀어주냐.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에서 건축 용도 제한 뭘 짓는다 못 짓는다 또 풀어주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다 풀어주고 이것저것 풀어주는데 이것 이렇게 이쁜 짓에서 돈 혜택 받고 이렇게 혜택 받고 싹 다 합치고 합쳐도 합산해도 해당 지역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 건축 용도 제한 완화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121조 관련 조문에 왼쪽 칸에 제일 아랫줄 별표 27 오른쪽 칸에 점 그다음에 1-나 끝에 별표 24 있는데 아이고 그 안에 때문에 이 복잡한 식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문제 풀 때 기출문제 때 간단히 보시면 되고 다음 장 와서요. 123쪽 제일 아래 그러면 그렇게 완화받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때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관청, 관리청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권가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공했을 때 뭔가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주지 않고 지었을 때 그것보다는 좀 더 혜택이 있어야 이만큼 주고 그러니까 그림에서요. 첫 번째 그림 연면적 A 연면적 4만 지 땅 3천 1,000이 있는데 4만 지가 다 갖고 있다고요. 안 준다고요. 4만에다가 짓습니다. 4만 그러니까 4만 연면적 죄송합니다. 땅이 3천과 1,000이죠. 4천짜리 땅에 건물을 지어서 면적 4만 제곱미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안 주고 자기 거 다 챙길 수 있죠. 줬으면 4만보다는 커야 될 거잖아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다음 쪽 D1, 그러니까 D2, 그러니까 D2 경우요. 땅 1,000 주고 대지가 3,000제곱미터가 됐죠. 근데 이쪽에다가 3만과 15,000제곱미터, 45,0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근데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임대료 수익이 더 크다고 치자고요. 땅값 상승률보다 이미 그러니까 그 상업지역은 땅값은 이미 뛸 대로 다 뛰었잖아요. 땅값 상승률보다 임대료 수익이 더 세다, 더 좋다 싶으면은 1,000 주고 45,000을 지으면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럴 때 이런 경우 이런 혜택을 줘야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125쪽 와서요. 그러니까 3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제 단지를 어디에 지정하냐에 대한 거죠. 표에 첫째 줄 큰 세 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단지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아래 지역, A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여기는 반드시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지역이 있습니다. B 지역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이죠. 지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요. 두 번째, B 지역은 그냥 내비두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여기는 반드시 단지로 지정해서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지역, 그러니까 C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도시지역이면 도관농자, 관농자, 이적. 관리지역에 세 가지 뭐가 있고요. 계생보, 농자입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에 비하면 보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전 땅인데 거기다 두 곱빼기 개발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거기에 단지를 지정하면 두 곱빼기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려면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만 두 곱빼기 개발을 할 수 있다. 말이 복잡한데요. 아무튼 용도지역의 특성들을 다 꿰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반복하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보전 땅바닥에는 지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두 곱빼기 완화하자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보전 땅바닥에다 두 곱빼기 짓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전 땅바닥만 아니면 됩니다. 용역용 입지 기계정 중에서 이제 도시적 외의적은 주로 이쪽이고 이쪽이 도시적인데요. 그 뭐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용도지역 깔려 있고, 그다음에 용도지구에다가 지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용도지구 규제가 있잖아요. 그 규제 그대로 가면 되고, 아니면 단지를 얹어서 도면을 내서 이렇게 지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용도구역은 보전 땅이죠. 용도구역은 지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새로 개발되는 곳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곳들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 개발되는 곳들, 그동안 보전이었는데 보전이 아니라 이제 개발로 바뀌는 곳들에다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개발할 때 다 무슨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에 따르면 된다. 근데 그게 갖고는 좀 약간 좀 아쉽고 좀 섭섭하고 요거까지 얹어서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들이 그러니까 개도시공에서 해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용도구역이죠. 그러니까 공원에서 해제되는 땅, 개발로 바뀌는 땅.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땅, 그러니까 개발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관농자에서 도시적으로 바뀌는 땅, 다 개발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다가 단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미 개발 끝났는데 도시지역인데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단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라고요. 정택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정택이 40이라고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지구는 쭉 새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새아파트, 새아파트 들어서고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으니까 10년 지났으면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단지를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는 땅으로 그러니까 덩어리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여기서 개도시공에서 해제, 근데 시공에서 해제되는 곳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워낙 규제가 센 곳이라 거기는 해제 때 다른 계획이 다 따로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주변에 늘상 늘려 있는 산이고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해제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땅으로 30만 이상. 이건 관동자는 없고요. 이런 곳에다가는 지정해야 된다. 개인이 알아서 개발. 도면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단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개인이 알아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인데 덩어리가 30만 이상. 축구장 30개 이상 땅에다가 엉망진창 개발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 멀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이지역, 관농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기 줄여놨습니다만 그쪽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났습니다. 문장 보시죠. 그러니까 125쪽에 굵은 1번 지구단위구역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다음 쪽 와서요. 작은 1번 용도지구. 작은 2번부터 7번까지 이러저러한 새로 개발하는 곳들. 그러니까 8번 개도시공, 개발지정구역, 도시시가구정구역, 도시장구역, 시가구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적에서 주상공. 그 다음에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 예, 관농자에서 도시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8-번 도시적 내, 8-3 도시적 내, 9번 도시적에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쪽 와서요. 다음 장이요. 128쪽. 단지를 지정해야 된다. 여기는 그냥 내비두면 사람 살 수가 없고 반드시 깔끔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다섯째 줄에 작은 1번 청택이 40이라고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 괄호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고 10년. 정택이 G10X요.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라 지정되고 10년, 15년, 20년 되도록 삽도부된 사업들을 즐비합니다. 지정가지고가 아니라 새 아파트 들어서고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니까요. 2-1번 시가구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2-2번 녹지적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곳으로 30만 이상. 3번 도시적 외이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도시적 외이지역에 지정하려면, 단지를 지정하려면, 두고 빼기 개발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관농자 중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만 두고 빼기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표에서요. 4칸. 그러면 도시적 외이지역에 지정하는데 용용용 입지 기계정, 용용용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용도지역 9가지.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중에서, 그러면 계생보, 농자 중에서, 그러니까 관농자, 도시적의 주상공, 관농자의 계생보, 농자, 그것들이 다 익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하려고 고생을 하세요. 세 번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를 봐야 세 번째 보는 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세 번째 가야 아실 수가 있다고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냥 동영상 가게 하세요. 그냥 떠들라고 그러세요. 저는 혼자 지가 알아서 잘 떠들잖아요. 커피 타러 가시기도 하고, 전화 받으시기도 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기도 하고, 지 혼자 떠들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맞춰서 이제 하시다 보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생보 도시적 외이지역, 계생보 농자 중에서 두고 빼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다음에 세 번째 칸이요. 그러면 용도지구. 그러니까 복고반 취득 정보를 개방하라가 있었습니다. 용도 중에서 두고 빼기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개발하자는 지구가 있잖아요. 개발진흥지구.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용도구역 중에서 두고 빼기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곳이잖아요. 용도구역은 두고 빼기 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다가는 단지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고 등이 있죠. 그래서 양괄호 1번이요. 이 기본사항이요. 도시적 외이지역에 단지를 지정하려면 작은 1번 지정하는 구역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번 개발지정지구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번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 그러니까 규제 내용은 그대로고 껍데기만 바꾸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 거고요. 물론 지구 단위로 대체하면 완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된다고 했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작은 1번,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정관리,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2번, 다음 면적요건. 2-1번, 아파트 연립이 포함되면 30만 이상. 그러니까 2-4번, 2-4번, 아파트 연립이 포함되는 경우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10만. 다음 쪽 가서 2-4번.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안 들어가면 3만 제곱미터 이상. 나온 적 없고요. 3번과 4번.
주거 빼기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 보전하면 안 되고 4번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양보라 3번. 그럼 이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짝은 1번.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용도지구에 지정되어 있을까? 아이고 어려워요. 땅 이름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주 쉽지 않다고요. 하나하나도 복잡한데. 근데 경기도 용인의 어느 땅은 땅 한 필지에 이름이 37개가 붙어 있다고요. 그 할아버지 꿋꿋하게 잘 살고 계세요. 땅 주인이시고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지금 131쪽에 제일 위에 양괄호 3번 그 본문 둘째 줄에 작은 1번 다음 용도지구에 지정되어 있을 것. 아래 표로 설명드릴 거고 2번 면적 규모 아까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30만, 10만, 3만 작은 3번과 4번 주거 빼기 개발하니까 작은 3번 기반시설 보존해서는 안 되고 작은 4번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괄호 4번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 어느 지역에 지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생산관리지역에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얹어져 있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뭐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양괄호 4번은 그 양괄호 4번은 첫순환, 두순환 이신 분들은 그냥 너 떠들어. 몇 초 뒤로 넘어가려면 복잡합니다. 아니면 다음 강으로 바로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참고 너 떠들어 하고 그냥 넘기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들으시는 분은 한 번 정도 참고 들으시면 그런갑다. 아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얘기구나 하는 걸 이제 마시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전국 모든 토지는 9가지 용도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아시는 거죠?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발진흥지구는 필요하면 어느 용도지역 위에도 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림에서요. 표의 둘째 줄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도시지역과 아닌 걸로 구분하니까 주상공농, 계생부, 농자 개발진흥지구에 주거, 산업, 그다음에 주산, 관복특, 관광회항, 복합, 특정 등이 있죠. 그래서 어느 용도지역에도 주거, 산업, 관광회항, 복합, 특정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특정한 개발진흥지구가 특정한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어 있을 때에만 즉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조합이 맞을 때에만 그 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물리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432쪽. 그 검은색 칠해 정보대만 단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우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거니까 주상공동은 빼고 계획관리지역에 주거, 특정, 산업유통, 관광량 다 단지 지정해서 두고 빼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주거와 특정 개발진흥지구에다가는 단지를 정할 수가 없고 산업유통과 관광휴양에다가는 단지를 정할 수가 있고요. 보존관리지역에 관광휴양에다가 단지를 정할 수 있고 뭔 소리 아무튼 땅 이름 세 개라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온나라 루리스 지금이라도 쉬는 시간에 까세요. 까시라고요. 까라고요. 아무튼 앱을 설치하시고 자주 찍어보시면 훨씬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산업유통과 관광 위에다가만 단지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광 일대만 단지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 보시죠. 책이세요. 검은 바탕 뒤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요. 생산관리지역이 있죠. 생산관리지역에 주거,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 아래 문장으로도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에 주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근데 그 자리에다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요. 왜요? 빈 색깔이니까. 검은색이 안 칠해져 있으니까. 생산관리지역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왜요? 검은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 그 얘기고 왜 그러면 그 색깔 차이가 나냐? 먼저 그 표에 제일 윗줄로 보면 주거 목적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다가 단지를 지정해서 2곱배기 개발을 한다. 는 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자. 어디일 때요? 개혁관리 지역일 때요. 특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산업유통에다가 2곱배기를 하자. 어디는 빼고요.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빼고요. 관광해양, 개발진흥지구에다가 2곱배기 개발을 하자. 그건 도시를 떠나요. 도시적만 떠나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표의 제일 아랫줄, 그 취지를 이해하셔서 연결하면서 왜 그런지까지를 하는 건 상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안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안 해오시는 게 나아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아유, 저놈 뭐냐? 안 보는 게 속이 편요.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기본이고 지구단위계획 여러 번 나오니까 조금 아무튼 고생을 해보자 하시는 분은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표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쟤네들이 법을 정해놨어요. 132쪽 표 검은 색깔 칠해진 곳에다가만 2곱배기 개발을 붙일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표의 제일 아랫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뭐 외울 수 없습니다. 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 2번 나왔는데 지문으로요. 2번 나왔을 때 검은색이니까 되고 검은색이 아니니까 안 되고 그것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결론요. 7번 보시죠. 7번 이쪽으로 하세요. 노란색 4가지.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기 짓게 완화해 줍니다. 도면에는 반드시 기건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노란색 5글자, 5덩어리는 꼭 염두에 두시고 가시자고요. 계속 이어나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